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K방산 쪽 한번 보겠습니다. 나토에서 이제 국방비를 GDP 5%로 이제 상향하는 걸 내달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사실 이게 GDP의 3%의 국방비면은 통상적으로 항시 전시 상태인 국가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토에서 5%까지 파격적으로 올린다라는 게 방산비 증액, 그리고 결과적으로 K방산의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방산주 어떤 전략들 가져가 보면 좋을지도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한 2014년 당시만 해도 한 GDP의 2% 정도 할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라고 뭐 말만 했지 그렇게 뭐 실질적으로 실행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5%까지 이제 증액하겠다라고 얘기했고 2배가 넘잖아요. 근데 이제 2배가 넘는 5%까지 이제 증액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나토 수장이 얘기를 했어요. 14년도 당시에는 거의 뭐 말만 그렇게 하고 2%라고 하고 하지도 않았다 제대로. 근데 이번에 좀 다를 것이다. 그래서 6월에 이번에 24일에서 25일 이제 또 나토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회의에 구체적으로 이제 좀 논의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14년과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5% 정도까지 할 거고 실제로 구체화를 시킬 거다. 점진적으로 늘릴 것이다. 이랬는데 그 5% 안에서도 한 3.5% 정도는 직접 군사비로 쓰고 1.5%를 한 간접비로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3.5% 수준만 하더라도 전체 2%를 할애하겠다라고 했던 14년도 당시 목표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준입니다. 이게 이 방위비 자체가 결국에는 거의 한 70% 넘게 이제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유로화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방위 산업에 대한 그 수요 자체가 훨씬 더 시장이 커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얼마 전에 그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 드론 공습이 있었죠. 이게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에서 러시아에 드론 공습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거의 뭐 뚜껑이 열린 것 같던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전쟁은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는 발걸음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러시아 쪽에서 공습을 하기도 하면서 마찰이 있긴 하지만 결국 방향성은 평화로 간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산이 커질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와는 별개로 이제 과거에 미국이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해주면서 지켜준다라는 포지션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 나라 너희가 지켜라. 근데 미국한테 도움 요청하면 지켜줄게. 대신에 돈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평화와 안보가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전 세계가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뭐 최근에 이제 진짜 그렇게 구체화된 건 아닌데 말이 좀 나오기도 했던 게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얘기도 스멀스멀 뭐 나오기도 했잖아요. 괌으로 이전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제 국방비, 방위비 이러한 부분들을 지출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뭐 방위비 내고 이러면 조금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렇게 차별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 다 그렇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방위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방위비를 지출하는 거 이상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커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방위 산업 관련된 종목들, 방산 기업들은 지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다만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추세를 타고 단기간에 뭐 수익을 내고 빠지겠다 아니면 소액으로만 접근해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은 방산 이후에 수혜를 받을 만한 인프라나 재건 쪽을 미리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는 것도 저는 선취매 전략으로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방산주의 흐름은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현재 장중 마이너스 5%나 좀 하락하고 있어서 어떤 전략을 잡아봐야 될지가 조금 또 애매해진 시점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조정에서의 매수의 전략들은 좀 유효할까요, 대표님? 아무래도 그간 좀 많이 갔던 종목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비교적 덜 올라간 종목이나 아니면 뭐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또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MSCI 이제 편입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포인트들을 통해서 또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방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은 벌써 최근만 하더라도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도 또 급등이 나오니까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하고 서서히 좀 세론으로 가지 않을까 이 호재가 오히려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액으로 뭐 단기 매매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그러시면은 굳이 뭐 급하게 팔 필요는 없겠지만
신규 진입은 좀 신중히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과 이제 동시에 오히려 지금 급등이 시작되지 않은 종목들 있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들, 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인프라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 이제 방산주의 수급들은 다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인프라 쪽이다라고 확실히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 건설주들이 또 굉장히 이제 랠리가 좋더라고요. 이게 네. 또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섹터일까요? 네, 저는 좀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근데 건설이 또 인프라만으로 가진 않고 원전 카테고리가 좀 많이 엮였어요. 그래서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급등 한번 또 나오던데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원전 성격을 많이 띠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현대건설은. 그리고 이제 DLNC 같은 경우에도 원전 성격을 좀 띠는데 비교적 주가가 좀 많이 안 올랐어요. 뭐 안 오른 건 아닙니다. 올라갔는데 현대건설과 비교해 보면 아직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뭐 구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봐요. 신고가 돌파도 뭐 시원하게 뚫은 건 아니라서 이제 막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DLNC는 아직 좀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져서 신규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 건설사에서 이제 서희건설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재무적으로 탄탄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 업종이 지금 너무 불안하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업계에서는 저는 가장 안정적인 부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희스타일스라든지 이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데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강소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DLNC나 서희건설은 건설 업황 좀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해볼 만한 기업들이다.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 쪽을 좀 먼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진성TEC가 업황이 좀 빠르게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진성TE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캐터필러라고 미국 그 건설기계 기업 있죠. 이게 사실 미국에서 건설기계 인프라 기업이라고 하면 가장 상징적인 기업인데 이 기업의 이제 주가 상승에 같이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업황이 좀 개선될 걸로 기대되다 보니까 이게 부품 납품하는 기업이거든요. 굴삭기.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진성TEC 같은 이제 중소기업이나 뭐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뭐 전진건설로봇 이런 종목들이 향후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건설기계 쪽도 좀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멘트 쪽이 이제 결국 인프라 가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멘트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 기업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뭐 한일홀딩스나 한일시멘트, 뭐 아세아시멘트, 그다음에 뭐 성신양회 뭐 이런 쪽이거든요. 애초에 과전 구조기 때문에 기업도 많지 않아서 시멘트 쪽까지 한번 묶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6월 초에 이제 대선 앞두고 알래스카 프로젝트 우리 초청받아서 네.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 일본, 대만 가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계세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냥 합의만 도출해낼 걸로 보여지고 결국 저는 수락할 거라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수혜받는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과 뭐 조선 안에서도 LNG 운반선, FLNG 관련된 종목들까지 가장 먼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